글쓰기 참 좋은 날씨죠. 저와 함께 글독누기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글독누기라는 책입니다. 글독누기,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글독누기라는 것을 뭐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우리 아이는 이미 하고 있다. 그래서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글독누기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이영근 선생님께서 직접 만들고 쓰신 책인데요. 이 글독누기가 뭐냐면요. 글쓰기와 똥누기가 합쳐진 이 합성어입니다. 왜 똥이라는 말을 글에 이렇게 붙였을까요? 우리 아이들 웃기기 참 쉽죠. 똥, 쉬, 이런 말만 하면 엄청 웃어 제낍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똥누기, 똥에다가 글을 이렇게 결합한 건데요. 우리가 배가 아프고 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처럼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고 또 어떤 말을 하고 싶다 이럴 때에는 이렇게 글을 써라 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글과 친해질 수 있도록 글독누기를 하자라고 해서 만든 건데요. 저희 아이들도 이 글독누기를 학교에서 하는 걸 봤는데 그냥 하는구나 이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은 걸 했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일단 이 글독누기의 특징을 좀 보면요. 우선 짧게 쓴다. 그리고 솔직하게 쓴다. 매일 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줄 쓰기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었는데 굳이 한 줄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고요. 글의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쓰면서 또 생각이 날 때마다 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수첩 사이즈의 글독누기 수첩을 학교에서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매일같이 글을 쓴다라는 거에 일단 놀라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쓴 글을 선생님이 확인할 때 중요한 사항은 지적하지 않기였습니다. 굳이 이거를 학습으로 병행을 하면서 맞춤법을 막 다 이렇게 틀렸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아이들이 쓴 글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이 어떻고 지금 마음이 어떤 거구나라는 것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정성껏 읽는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 아이들이 썼던 글독누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23페이지에 6월 14일. 나는 오늘 아침에 수빈이랑 강아지 똥을 봤다. 근데 똥이 눌렸다. 좀 지독했다. 6월 15일. 어저께 말했듯이 똥이 눌렸다고 했는데 더 눌려 있었다. 신발 자국이 내 신발이랑 똑같은 것 같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잘 썼죠. 저도 이 아이의 글을 보면서 정말 이건 잘 썼는데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45페이지의 글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처럼 약간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았던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밖에 비가 오는데 빗소리도 듣고 또 비도 맞으러 나들이 갈까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다라고 했고 그래서 나들이를 갔는데 그러다가 참새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선생님이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묻어줘요. 라고 아이들이 말을 해서 묻어줬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또 아이들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바로 또 글을 쓰기 시작했죠. 나들이를 가다가 죽은 새를 발견했다. 옥상에서 떨어진 것 같다. 불쌍해서 묻어주었다. 정말 정말 불쌍했다. 그러면서 이 새를 묻어주었던 그 모습을 또 그림으로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진짜 아이들에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쓴다는 것이 이 굴동누기의 인상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무거운 이야기도 종종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3월 2일, 오늘은 괴롭다. 계속 나를 놀리는 누구누구와 같은 반이라서 첫날부터 괴롭다. 이렇게 짧은 한 줄을 썼는데 이걸 보고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와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좀 관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감정을 살펴주기도 할 텐데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또 너무 이 아이의 삶에 깊숙이 개입을 하는 거는 조금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도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한 학생이 울면서 교실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너 왜 우니?" 라고 물어보니까 말은 하지 않고 더 크게 아이가 우니까 선생님이 그냥 그 아이를 꼭 안아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면 글로 써 보는 건 어때요?" 라고 하고 아이를 자리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아이가 글동루기에 자신의 마음을 풀어서 가지고 왔더니 이 아이의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크게 했는데 그것이 이 아이한테는 너무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것을 글로 써서 선생님께서 이 아이를 잘 토닥여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았던 거는 이 아이가 이렇게 또 글로 잘 정리를 하고 스스로 마음을 잘 진정하고 나니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들 속으로 가서 또 그냥 또 웃고 떠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글쓰기의 힘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또 직접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기 어려운 거를 글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선생님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행복한 일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 이 다른 선생님들의 추천사를 읽으면서 여기서부터 감동을 받았어요. 영근쌤이 말하는 글동루기는 단지 글쓰기 방법이나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교사에게 있어 글동루기는 학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학생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글을 읽는 교사의 시선이 함께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저희 아이의 또 담임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도 글동루기를 지도를 하지만 선생님께서도 직접 글동루기를 하면서 그걸 밴드에 매일같이 올리시더라고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이들의 리뷰가 가장 중요하겠죠. "글동루기를 해보니 어떻던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길게 쓰지 않아서 힘들지 않았다. 짧은 글쓰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했더니 일기를 쓰거나 독서록을 쓸 때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다. 혼나지 않아서 좋았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지적하지 않기. 아이들은 혼나지 않으니까 또 자연스럽게 하니까 참 좋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고, 또 글동루기라는 이름 자체가 재미있고 웃겼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글동루기를 쓴 것을 다시 보니 그때의 내가 보여서 재미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0살짜리 학생이 이런 말을 했네요. 예전의 나를 보니까 옛 추억이 떠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는 학급의 이름을 딴 이 학급 문집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표지부터 스스로 만들어 오게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글을 다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재산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글동루기 책을 보면서 참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미 했었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글동을 좀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글을 잘 쓴다라는 거는 뭐 굳이 꾸미려고 어떻게 막 기교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하루하루 기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쾌변하시고요. 글동루기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동루기 리뷰였습니다.